네, 집중 인터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공천 결과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또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은 집단 탈당과 새로운 정당을 창당을 모색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갑 지역구가 전략 공천지로 선정이 된 새누리당의 신지호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누리당이 이제 도봉갑 지역을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을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제 당이 특정 계파의 전유물로, 당을 특정 계파의 전유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특정 계파의 보복 공천의 성격이 짙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4년 전에 친이계가 주도했던 공심위가 이른바 친박계 후보들을 학살을 했다, 공천 학살이었다, 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그거 완전히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보다 더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4년 전에는 그래도 친박계를 대표해서 공심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가지고 나름의 이제 통로가 있었는데요. 예. 지금의 그 공직자 후보 추천위원회는 100% 친박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친이계는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공천 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나온 것을 보면 주로 친이계 의원들이 많이 탈락하게 되는 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친박에 의한 친이 세력들에 대한 보복 공천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친이계들이 주로 탈락한다, 여기에 대해서 친이계 숫자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비율로 봐서 이렇게 좀 많아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역시 많다, 이런 뜻입니까? 지금 권영세 총장이 이제 친이계 대거 공천 탈락에 대해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원래 친이계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일견 그렇게 들리는데요. 근데 사실 내용을 뜯어보면요. 예. 탈락자 중에 대부분이 친이계고요. 이른바 친박계 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친박계와 함께 힘을 모아서 당의 신주류로 부상한 이른바 쇄신파 의원들, 이런 분들은 희생당한 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희생자들 대부분이 친이계였기 때문에 그런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통합당에서는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부인 인재근 이사장이 전략 공천됐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새누리당도 전략 공천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논리가 있어요, 또. 네네. 그건 다 아닙니까? 그거라면은 전략 공천이든 뭐든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멀쩡한 현역 의원이 있고 나름대로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는데, 그 공천을 보류하고 전략 공천한다는 거는 뭔가 새로운 인물을 낙하산식으로 내려 꽂겠다 하는 그런 걸로도 비춰질 수 있거든요. 예. 오히려 이제 저희 도봉갑 새누리당 후보가 공천이 전략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뉴스가 나가니까 저희 이쪽 민주당 인재근 후보 쪽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당의 결정이 이적 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정도 되면요. 예. 선거에 도움은 못 될 지언정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이제 신지호 의원께서 고 김근태 상임고문하고 붙어서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4년 뒤에 이제 부인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다시 부인하고 또 정면 대결도 펼치는 것이 또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고 지역 주민들의 절대 다수가 이번에는 신지호 대 인재근 후보의 대결이 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대진표를 짜주는 것을 보류하고 전략 공천 지역이라고 해서 공천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퀘스천 마크로 남겨두니까 지금 지역에서도 다들 난립니다. 어떤 이런 식의 공천을 할 수가 있느냐. 근데 권영세 사무총장이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로 뭐 공천을 공정하게 평가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론조사는 이제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신지호 의원이 앞선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만 갖고 또 공천 심사를 한 건 아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네. 제가 그 당내 다른 경합자 2등 후보랑 무려 한 29% 가까이 예. 격차가 벌어져서 그 정도 되면 저를 그냥 단수 후보로 결정을 한 지역도 많습니다. 예. 근데 굳이 저만 보류를 해놨다가 나중에 가서 또 전략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예. 그런 점도 석연치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예. 객관적인 지표가 분명하게 나왔는데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예. 그런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그런 지금 사천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의원께서는 이제 공천 심사 과정에 여러 가지 그 심사 자료라든지 데이터 네. 이런 게 공개돼야 된다고 이제 얘기하고 계신데. 그렇죠. 근데 심사 과정을 일일이 다 공개하면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공천은 원칙과 기준에 의한 시스템 공천이 돼야 된다는 것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누차 강조를 했고 네. 지금 공추위도 그걸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럼 객관적 지표가 뭐냐? 세 차례 여론조사를 한 게 가장 객관적 지표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법적으로 지금 뭐 기소가 돼 있다든가 재판 중이라든가 뭐 곧 기소 혐의가 있어서 곧 기소될 예정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좀 확인해야 될 거고 뭐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디서 수소가 들어갔는데 사실 확인 결과 뭐 사실인 걸로 드러났다. 네.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예. 그런 것들이 특별히 없는 한 그 여론조사를 통한 그 객관적 수치가 나오면 그것에 입각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어떤 지역은 저보다도 훨씬 더 그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낮게 나왔는데 그런 지역은 그냥 단수 지역으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고무줄 잣대 아니냐. 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다른 여론조사 외에도 다른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사실상 어떤 특정 어떤 계파를 고려해가지고 네. 공천을 한 게 아니냐. 그다음에 권영세 네. 사무총장도 어저께요. 네. 특히 현역 의원의 경우에는 민감한 만큼 네. 어떤 주관적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 데이터에 입각해서 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일부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게 또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예. 자 그렇다면은 그 자료 공개 요청을 정식으로 이제 당에 했습니다. 저는. 했죠 지금 했는데 지금 저 당 입장은 어쨌든 저 공개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시험을 봤는데 뭐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럼 도대체 합격점이 몇 점인데 내가 몇 점을 맞아서 떨어졌는지 예. 그 점수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도 안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냥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 최종 결과만 통보해주고 그리 알아라 이런 건데 세상에 자기가 몇 점을 받았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떨어졌으니 너 집에 가라 그러면 그냥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지금 공천 기준을 앞서 얘기한 것은 이제 도덕성이라든지 정체성 뭐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네. 당을 위해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야말로 지난 4년 동안 정말 악역도 많이 해왔었고 예. 그랬는데 그럼 그게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 이미지 관리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예. 좀 뒤로 처져 있고 좀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과감하게 앞에 나서서 저쪽 그 야당 또 좌파 세력들이 황당한 얘기하면 그거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네. 그런 역할을 한 거에 대한 평가도 전혀 없고 예. 그러니까 정말 당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온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있었는가 오히려 보수 정당의 정체성과 걸맞지 않는 뭐 짝퉁 민주당, 짝퉁 진보의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이른바 쇄신파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은 다 생존시켜주고. 예. 예. 지금 그 지난해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 당시에 후보가 나경원 후보였고 네. 그 당시 홍보본부장이 진성호 의원, 그다음에 비서실장 강승규 의원과 네. 그다음에 신지호 의원이 이제 대변인 네. 하셨고 그런 그 캠프의 인사들이 지금 모조리 뭐 속된 말로 다 네, 날라갔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경원 서울시장 선거 때 핵심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네. 지금 다 하나같이 그리고 오늘 뭐 나경원 의원도 공천이 이제 예. 물 건너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가 있는가, 과연 이런 거를. 네. 예. 자, 의원께서는 그러면은 앞으로 공개 이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저는 최종적인 확인 결과를 볼 거고요. 예. 봤는데 지금 이제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예. 여기다가 뭐 낙하산식 공천한다는 것은 선거를 하지 말자는 얘기고 예. 도봉 구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여기 지역 사정도 모르고 네. 지역 그 사람들과의 뭐 면식도 없고 그런 사람을 그 낙하산으로 꼽아가지고 선거를 치러보겠다. 그거는 이 도봉 구민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런 그 황당무계한 결정을 당이 내린다면 저는 그때는 깨끗이 탈당을 해서 제 갈 길을 가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소속 연대보다 더 센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그거는 지금 예, 뭐 여러 그런 가지 얘기도 하시죠? 논의 중에 있으니까요. 예. 무소속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 결사체를 만들어서 출마를 하는 방안이 될지. 네. 물론 이제 최종적인 거는 지역에 있는 제 지지자분들, 당원분들과 최종적인 상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네. 지금 이분들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됐던 결정 이후에 매우 분노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나라당을 집단 탈당하자 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최종적인 결과를 좀 더 지켜본 후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의원께서는 자신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득표력이 높은 분이 온다면은 네. 여론조사를 해서 만약에 자기보다 높다면은 결과가 좀 낮다면은 뭐 깨끗이 물러나겠다. 이런 그럴 얘기를 겁니다. 그럴 만한 의원이 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인사가. 당에도 알아봤더니요. 네. 뭐 그렇게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답니다. 네. 그 대안도 없이 그러니까 뭐 저를 예를 들면 교체하면 뭐 이런 사람을 갖다 놓으면 그래도 뭐 선거가 되겠다 하는 그럴 만한 그 대안도 없이 예. 무조건 이쪽에 발목을 붙잡고 야당만 웃게 해주고 하는 이런 이적 행위를 하는 그 공추인은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그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친박계 의원들을 다수 또 공천을 안 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균형을 좀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기계적 균형 맞추기 일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여하튼 이제 요번 공천은 철저하게 친박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도한 공천이고 예.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이제 친박 측에서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정말 지금처럼 대가구는 4년 전 공천보다도 훨씬 더 심한 완전히 친박 일색으로 만들어버리는 네. 친박 일색으로 만들어버리고 뭐 정몽준, 이재호 이런 이제 거물급들만 상징적으로 좀 살려놓는 뭐 그런 공천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예. 근데 이제 공천 심사를 하다 보면 어차피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누군가는 뭐 탈락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공천 제도나 심사 이 과정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상들이? 그런데 경쟁력이 높은 사람을 탈락시키고 네. 오늘 그 중랑갑의 뭐 유정현 의원의 경우 선호도에 있어서 요번에 공천받은 분보다 10배 이상의 선호도를 보이는데 예. 그런 멀쩡한 현역 의원을 떨어뜨려 버리고 뭐 3%에 불과한 선호도를 가진 분을 그 공천 확정 지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분이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는지 친박연대 비례대표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객관적인 공천이라고 누가 보겠는가. 네. 자, 근데 4년 전에는 이제 당시에는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한 다음에 무소속 연대를 구성해서 당선돼서 다시 당으로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만약에 이제 이 친이계 의원들이 탈락하더라도 다시 무소속에서 당선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죠? 뭐 그런 전망도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이번 한나라당의 이 공천에 대해서 이 유권자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건 정말 아니다. 예. 이 4년 전에 당했다 해서 뭐 이거를 대로당한 거 말로 갚느냐.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국회를 출입하는 모든 언론인들도 지금 야 이게 충격적이다. 예. 정말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하는 얘기를 다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속에서 이제 민심의 향방이 결정될 거고요. 예. 그 형성된 민심에 따라서 표가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새누리당의 신지호 의원이었습니다.